정말 읽고 싶게 하는 책들만 모두 끌리실 것 같아요. 마음이 뿡 하면 야! 눈이 꿈뻑 뒤집어질 만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방의 묘미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새해 들어 읽고 싶은 책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책을 좀 살까? 하고 알라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원래 굿즈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눈이 꿈뻑 뒤집어질 만한 굿즈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굿즈는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출판사 유유 출판사의 책 표지로 만든 유유 엽서 세트 100장입니다. 유유 출판사 책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책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바로 기본 교양에 대한 내용을 작고 얇은 이 손바닥만한 책이 담아서 이 정도면 뭐 한번 읽어볼까 하게 만든다는 점인데요. 이 출판사 유유의 책 한 권을 포함해서 국내 서적 2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에 득템이 가능한 엽서 굿즈입니다. 정말 영롱하지 않나요? 이 엽서는 책을 읽고 나서 서평이나 기억에 남는 문장들을 적어서 책에 꽂아 놓아도 좋을 것 같고요. 선물 주고 싶은 책이 있다 하면 이 엽서 뒤에 편지를 써서 책과 함께 선물을 해줘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엽서는 기억부터 희읍까지 제목의 자음 순서에 따라 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 책 중에 100권을 꼽아 놓은 거니까 표지 보고 재밌는 거 몇 권 나오면 그 정도는 뭐 바로 사서 읽어야지 하고 쭉 봤는데 읽고 싶은 책이 무려 51권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읽고 싶은 유유책 거의 반 100권이 몇 번이나 살펴봐도 추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읽고 싶게 하는 책들만 남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읽고 싶은 책들을 추리면서 알게 된 정보들까지 포함해서 왜 이 책을 고르게 되었는지를 기업부터 비읍까지 제목의 책들 20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탄도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책, 개와 고양이를 키웁니다. 요즘 제가 집순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고양이 2마리도 함께하고 있어요. 체코 대표 작가의 반려동물 에세이라고 해서 이 작가가 누굴까 하고 보니 정원가의 12달의 작가이자 체코의 문학을 세계적인 경지로 끌어올린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정원가이자 문학가인 한 작가가 과연 이 반려동물들과 어떤 교감을 했을지도 궁금했고요. 고양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보서만 읽어봤지 아직 에세이는 읽어보지 못해서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은 하루 쓰기 공부에서도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읽었는데 고양이는 작가에게 위험한 동반자다. 고양이를 지켜보는 것은 글쓰기를 피하는 거의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양이가 그렇게 작가에게 위험한 동물이라는데 이 작가 카렐 차페크는 그 위험한 고양이와 어떻게 동거했을지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책, 고마워 책방. 유유에서 나온 책방과 관련한 책은 지금까지도 많이 읽어왔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 땡스북스는 많은 동네 책방들의 롤모델이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던 사적인 서점의 정지혜님이 본인만의 책방을 만들기 전에 교두보가 되었던 곳이라고도 알고 있어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유유에서 나온 서점책이라서, 두 번째는 홍대의 힙한 기운을 책으로나마 느껴보고 싶어서, 세 번째 책, 공부의 고전. 공부도 어렵고 고전도 어려운데 공부의 고전이라니. 그런데도 왠지 이 책에서는 공부에는 왕도가 있다라는 숨겨놓은 옛 지식을 알려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스스로 배우는 방법에 대한 책이라는데 단순한 독학법을 넘어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좀 궁금했고요. 작가도 에라스무스라는데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 이 시대의 글인가? 해서 보니 이 책 자체는 고전을 추려서 편집해놓은 거고요. 시대를 관통하는 공부의 본질에 대한 글을 모았다고 합니다. 9개의 고전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하니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책, 공부하는 삶. 방금 말씀드린 공부의 고전과 좀 비슷한 맥일까 했는데요. 비슷하면 비슷한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흥미로울 것 같아서 세트로 선택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서평들을 좀 찾아보니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북돋아주는 잠언서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런 책은 나무를 베기 전에 도끼를 벼르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을 다지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책, 국어사전 혼내는 법. 사전에 관한 책으로는 이 책 전에 유유에서 나온 사전 보는 법이라는 정철 작가의 책을 먼저 읽었는데요. 굳이 사전이라는 딱딱한 주제에 대한 책을 했다가 솔직히 엄청 얇아서 읽었는데 꽤 재밌어서 3번을 읽은 책입니다. 이번 책, 국어사전을 혼내는 책까지 궁금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사전 혼내는 법을 보면요. 사실 사전을 왜 혼내지? 싶기도 했는데
이 작가가 소설가시더라고요. 아마 작업을 하면서 사전을 엄청 살펴보셨을 텐데 그 경험을 담아서 사전이 가진 한계뿐만 아니라 사전이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 줄 것 같아서 골라보았습니다. 6번째 책, 궁궐 걷는 법. 사실 궁궐이라고 하면 학생 때 국사 공부하면서 더 많이 알았던 것 같긴 한데 진짜 궁금해진 건 어른이 되고 해외도 나가고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졌달까?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막 국사책을 다시 들춰보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냥 둘러보면서 여기는 이렇구나 할 정도의 배경 지식을 얻기 딱 괜찮은 분량의 책일 것 같아서 골라보았습니다. 궁궐들은 거의 종로 쪽에 있고 대중교통도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이 책을 사놓고 궁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읽기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출퇴근하면서 이 왕궁을 내 집들처럼 누리게 하는 산책자의 가이드와 함께 미리 워밍업을 한 후에 날씨 맑은 이른 아침에 궁궐을 돌아보는 계획도 꽤 어울립니다. 7번째 책, 내 마음 공부하는 법. 책 표지가 뭐지? 싶게 추상적이에요. 찬찬히 보니 디자인이 이 문구 마음에 이름을 붙이자 내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얀 구름 같은 몽글이가 마음이고 색색깔의 이것들이 포스트잇이라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디자인입니다. 책을 고른 이유는 이 사랑스러운 표지도 한몫을 했고요.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남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이름 부르는 법을 알면 꽤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8번째 책, 단단한 경제학 공부. 경제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이 책을 보고서는 사실 단단한 경제학이 알고 보면 딱딱한 경제학이 아닐까 해서 고르지 말자라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요. 조금 더 찬찬히 보니까 선택의 자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단순한 경제학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개개인이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현대 경제학의 기본 전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과연 어떤 철학적인 시각으로 경제학을 다루었을지 궁금해서 픽 해보았습니다. 9번째 책, 단단한 삶. 바로 이어서 소개할 2번째 단단한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소개할 책도 단단한이고 이 유유의 컨셉도 단단한 유유이고 개인적으로도 단단한 시리즈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책들의 정수를 포괄할 것 같은 단단한 삶입니다. 아마 유유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답게 자립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라는 말에 모두 끌리실 것 같아요. 반대로 이 말에 감흥이 먼저 생기신 분이라면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유유의 책들도 좋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사실 별 생각 없이 확신을 가지고 골라보았고요. 아직 읽지 않은 단단한 시리즈들을 통틀어 가장 먼저 읽고 싶어지는 책입니다. 10번째 책, 단단한 지식. 새로운 공부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을 위한 지혜, 체력, 단련법. 이 책도 유유의 아이덴티티가 가득 담겨 있을 만한 책이고요. 이 책이랑 약간 결이 비슷할까 하는 책으로 읽고 쓰는 사람의 건강이라는 책을 먼저 읽었었는데 이 책 먼저 말씀드리면 무려 장자크 루소의 주치의가 쓴 정신노동자들을 위한 건강론이었어요. 이 책도 몸의 체력과 건강을 꽤 흥미롭게 풀어놨었는데 이 단단한 지식책에서는 지혜 체력 단련을 과연 어떻게 이야기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11번째 책, 단어의 배신. 실생활에서 영어를 쓰고 있진 않아서 원어민의 영단어 사용법이 내가 과연 재미있을까 해서 고를까 말까 고민을 좀 했던 책인데요. 10년 넘게 번역을 해온 저자의 글 한 단락을 찾아 읽고 이런 생각을 하는 저자의 글이라면 읽어봐도 좋겠구나 하고 골랐습니다. 이분이 번역을 하면서 아니 단어에 이런 뜻이? 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쓴 글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다 아는 거야, 다 겪어본 거야, 다 해본 거야 라는 오만과 편견 속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면을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아온 걸까? 나는 모른다는 냉엄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알을 위한 첫 단계가 아닐까? 12번째 책, 독자 기르는 법. 독자라고 하면 출판사나 작가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글을 읽어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내 책을 읽어주는 독자를 늘리는 법인가? 했는데 땡, 아니었습니다. 어떤 맥락일까 하고 조그만 이 글씨를 봤는데요. 영어로 이걸 직역해보면 아이의 책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인데 조금 더 음미를 해보면 아이가 책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돼 그것을 어떻게 품어서 알을 깨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더라고요. 표지를 봐도 그렇고요. 이 책은 남에게 책을 권할 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독서 습관도 한번 돌아보게 해줄 것 같아서 골라보았습니다.
13번째 책, 동사의 맛. 이 책은 제가 유유책에 처음 맛들렸을 때 소설 같은 사전이라는 소개에 끌려서 이미 한번 빌려 읽었던 책인데요. 예전에 제가 영어 회화 공부를 할 때 동사를 어떻게 쓰나 하고 동사만 모아놓은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한국어를 하는데도 이 말을 이때 쓰는 게 맞나? 하면서 가물가물한 경우가 많아서 다시 확인해보고 싶어지는 때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다시 읽고 싶어진 책으로 체크. 14번째 책, 만화 동사의 맛. 미음편에 있는 만화 동사의 맛도 이어서 함께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책도 동사의 맛을 읽은 후에 책방에서 잠깐 만나서 읽었는데요. 흥미로운 게 이 두 책이 함께 기획된 것일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만화 동사의 맛은 한 만화가가 오늘 서점에서 한 문장이라도 건져와 볼까 하고 간 책방에서 이 책 동사의 맛을 읽고 스토리를 얹어서 새로 만화로 각색한 책입니다. 본인이 내고 싶은 책을 골라서 나 이거 만화로 내겠다 하신 것 같은데 좀 멋있습니다. 그냥 동사의 맛도 신선했는데 이 책은 잔잔한 만화 스토리의 동사의 뜻을 살살 녹여놓아서 음미하기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5번째 책, 듣는 법, 말하는 법. 이 책은 표지를 보고 너무 직관적인데? 잘 듣고 잘 말하는 법인가? 맞추면 골라야지 했는데 제목부터가 딱 듣는 법, 말하는 법이었습니다. 유유의 매력인 궁금함을 자아내는 심플한 표지 디자인에 끌리고 지금까지 저도 읽기나 쓰기에 대한 글은 많이 읽었는데 듣고 말하기에 대한 책은 잘 안 읽었구나 싶더라고요. 듣고 말하는 게 읽고 쓰는 것보다 일상에서는 훨씬 많이 쓰이잖아요. 보고 직접 적용해 볼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기대되는 책입니다. 16번째 책, 리뷰 쓰는 법. 이 책은 글 중에서도 리뷰, 내가 보고, 듣고, 맡고, 먹고, 느낀 것의 가치를 전하는 비평의 기본기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도 블로그 같은 곳에 리뷰를 올리면서 단순히 좋은 것들을 곱씹고 싶어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부터는 단어를 고르고 표현을 선택하는데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섬세하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기도 했고요. 책을 읽는 행위를 포함해서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더 잘 전하고 싶을 때 이 책이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골라보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걸 안 샀지? 17번째 책, 목소리와 몸의 교양. 이 책은 제목과 표지를 보고부터 딱 꽂혔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목소리와 몸에서 나오는 아우라, 분위기 이런 부분을 다룬 게 아닐까 하고 골랐습니다. 책의 저자인 고카미 쇼지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보이스 티처이자 연출가라고 해요. 작가의 풍부한 경험이 잘 녹아있을 것 같고요. 방금 소개한 듣는 법, 말하는 법과 함께 읽고 시너지를 내도 좋겠습니다. 18번째 책, 박물관 보는 법. 먼저 소개했던 궁궐처럼 박물관 역시 나이가 들면서 더 좋아지는 공간인데요. 어렸을 때는 다른 놀 게 많으니까 굳이 안 갔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그 공간들을 둘러보니까 한 주제의 정수를 편집하는 그 대단한 기술이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박물관에 갈 때마다 이 멋진 것들을 나보라고 이렇게 전시를 해주었다니 너무 황송하다라는 마음으로 누리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 여러 박물관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공간을 제대로 누리는 팁을 알려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19번째 책, 방귀의 예술. 방귀. 책 제목을 지나칠 수 없게 뽑아주셨는데요. 이게 어그로일까? 하고 설명을 보니까 진짜 방귀의 예술에 대한 글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 글은 나중에 더 궁금한 마음을 키우고 보고 싶어서 서평은 아직 따로 찾아보진 않았고요. 책 표지에 적혀있는 것만 보면 변비증을 앓는 사람, 근엄하고 심각한 인간, 우울증에 걸린 만화님, 그리고 편견의 노예로 사는 모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이론생리학적 실론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그냥 남이 뿡 하면 꺄 하고 웃게 되는 가벼운 방귀일지 몰라도 사실 그게 아니다. 그것이 담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 정도의 글이 아닐까 상상해보고요. 방귀에 대해서 막 너무 더 알고 싶어진 건 아니더라도 그 깊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풀어서 책에서 설명했을지가 더 궁금한 책입니다. 20번째 책, 배려의 말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배려의 말들은 마음을 꼭 알맞게 쓰는 법을 담고 있다는데요. 우선 배려라는 단어를 마음을 꼭 알맞게 쓴다라고 표현해준 게 너무 예뻤고요. 이 유유의 땡땡의 말들 시리즈가 그 땡땡에 대한 문장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책에서 역시
배려에 대해서 곱씹어 볼 만한 한 문장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배려라는 게 남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될 것 같아서 내 마음 공부하는 법과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듣는 법, 말하는 법, 이 책과도 시너지가 잘 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라딘의 유유 엽서 굿즈와 함께 읽고 싶어진 유유의 책 20권을 소개해드렸어요. 취향 저격하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2023년에는 유유 책만 읽어도 모자란 거 아니야? 싶긴 한데 열심히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고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책방의 묘미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